내 이름은 미네타 노부요.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? 경솔한 행동으로 모든 걸 잃게 된 어리석은 여자다. 내가 저지른 과오. 오늘 잘 부탁드려요. 저도요.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었다. 그 당시 나는 2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아온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 둘을 둔 평범한 주부였다. 하지만 남편과는 한 집에서 살기만 할 뿐 거의 별거 상태나 다름없었다. 집안일 하느라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나는 시간제 알바를 하러 다녔다. 남편이 언제 헤어지자고 할지 몰라. 아이들 친권은 절대 못 넘겨줘.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둬야 했기 때문이다.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 하던 중국 음식집 점장님이 갑자기 이런 통보를 하셨다. 미네타 씨, 미안하지만 알바 시간 좀 줄여도 될까? 듣자 하니 새로 여고생 알바생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그 애가 일할 시간을 더 늘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. 어서 오세요.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일개 아르바이트생이 항의해봤자 달라질 건 없다. 알겠습니다. 미안하게 됐네. 결국 수긍하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. 그 후엔 짬을 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봤다. 짧은 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없으려나? 하지만 40살이 넘은 내가 일할 곳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. 남은 건 성매매 업소밖에 없었다.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해봐야지. 당연히 거부감은 있었지만 먹고 살 것도 걱정이고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어. 정말 죽을 각오로 업소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안녕하세요. 노리코라고 해요. 오, 풋풋하네. 처음인가 봐. 네, 맞아요. 많이 가르쳐주세요. 나만 믿어. 의외로 죄책감 없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. 처음 만난 남자와 살을 맞대는 게 꺼려지긴 했지만 그런 감정보다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왠지 뿌듯한 기분도 들었다.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나는 왜 그렇게 느꼈는지 깨달았다. 그래, 난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서 봐주길 바랐던 거야. 이 집 사람들은 여자가 아니라 아내, 그리고 엄마의 역할만 나에게 요구한다. 그 사실을 자각한 뒤에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었다. 또 놀러 오세요. 노리코가 마음씨도 곱고 서비스도 잘해줘서 좋아. 다음에 또 지명할게. 덕분에 금세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.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다. 아빠는? 글쎄, 또 회사 사람들이랑 술 마시겠지. 남편과는 애초에 얼굴도 잘 못 보던 사이. 괜히 신경 써봐야 나만 손해다. 모아놓은 돈도 늘었고 나름대로 알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몸 상태가 달라진 걸 깨달았다. 몇 달 전부터 배가 계속 나오네. 살쪄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. 불길한 예감이 든 나는 일을 쉬고 병원으로 향했다. 병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매정한 현실이었다. 미네타 씨, 축하드려요. 임신 7개월째네요. 어머, 말도 안 돼.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. 설마 임신한 거였다니. 당연히 손님 중 누군가의 아이일 거다. 왜 하필 지금이냐고. 이렇게 되면 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을 나눠받긴커녕 아이들 친권까지 빼앗길지도 모른다.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의사 선생님께 물었다. 저기 낙태 수술 해주실 수 있죠? 정말 죄송합니다.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임신한 지 160일까지만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. 하지만 역시 안 된다는 말만이 돌아올 뿐이었다. 집에 돌아온 나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다.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키워? 피임은 확실하게 했는데 도대체 왜? 나는 가족들에게 임신한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다.
엄마, 그 배 진짜 괜찮은 거야? 배에 근종이 생겼다지 뭐니. 악성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. 자식들에겐 이런 식으로 둘러댔다. 남편은 어차피 얼굴도 보기 힘들어서 속일 필요도 없었다. 몇 달간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각오가 생겼다. 낳자마자 바로 입양 보내면 되잖아. 직접 키울 순 없는 노릇이니 입양 보내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다. 그렇게 산 달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아침, 나는 극심한 복부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다. 양수가 터졌어. 구급차를 부를 수 있을 리가 없다.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. 나는 욕실로 가 따뜻한 물을 가득 채운 욕조에 몸을 담갔다. 일반적인 출산보다 수중 출산이 훨씬 수월하다고 들었기 때문이다. 문을 닫고 있으면 아기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일도 없을 거다.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다. 10몇 년 만에 느끼는 극심한 통증.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으며 내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. 다시 정신이 들자마자 내가 본 것은 물 위에 힘없이 떠있는 아기의 모습이었다. 절대로 의도했던 건 아니다. 난 아이들이 모두 집을 나간 뒤에 몰래 병원에 연락을 했다.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잘못된 것 같아요. 네?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? 사고였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으로 병원에 연락한 건데 구급대원과 함께 경찰이 찾아왔다. 그리고 나는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혐의로 체포되었다. 재판에서는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피고를 징역 5년형에 처한다. 이 일로 나는 이혼했고 자식들에 대한 친권도 남편에게 빼앗겨 버렸다. 이제 나한텐 아무것도 안 남았어.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? 이름도 지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그 아기는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?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.